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 각 후보자들은 곳곳을 누비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빙 승부를, 국민의힘은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 제안한 이른바 2차 중대 결심 결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후보 측 캠프에서 제안한 2차 중대 결심은 오세훈 후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노회찬 버스로 알려진 6,411번 첫 차를 타고 정의당 지지층에 표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은 친한 척하지 말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삼래 광진구의회 의장의 관용 차량이 박영선 후보 선거운동원들을 실어나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명백한 관권 선거는 물론 관용 차량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소식은 뉴스데일리 베스트가 단독 보도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조민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정정 문제는 4.7 보궐선거가 끝난 후에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조민의 허위 스펙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는 일과 이번 보궐선거가 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할 당시 정식 조사실이 아닌 회의실에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실에는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아 공수처장 관용차 제공 논란에 이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울, 부산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 투표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내년 3월 대선 전초전격인데다가 1, 2위 대도시의 시장을 뽑는다는 상징성 때문인지 과열 양상을 넘어 혼탁한 선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혼탁한 선거의 시발점은 더불어민주당이었죠. 민주당은 성남 민심이 표출한 각종 여론조사에 화들짝 놀라 그동안 그토록 당당하고 뻔뻔했던 모습을 뒤로하고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 사과하면서 굽혔던 허리가 다시 펴지기도 전에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로 급전환했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전략은 기승전결 내곡동, 기승전결 LCT인 것만 같았습니다. 여기에 공영방송이자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똑똑히 하고 있는 TBS 교통방송과 MBC, KBS 등이 합세하며 음모론을 확산하는 여론전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전에 짚고 넘어갈 게 또 한 곳 있는데 바로 선관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분명 중립성이 철저히 담보된 심판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는 또 다른 여당의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선관위가 여당의 유리한 해석과 결정을 내리면서 공정성 시비를 초래한 사례는 정말 손에 꼽기 힘들 정도입니다. 여성단체의 보궐선거 외야조 캠페인에 대해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리도록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해석을 내렸고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란 표현을 투표 동의어 문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비상식적 해석까지 내렸습니다. 또 여당이 내로남불 정당임을 선관위로부터 인증받았다는 야당의 비아냥까지 듣는 지경에 이르렀죠. 반면 서울시 교통방송의 일합시다 캠페인, 문재인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가슴이 뛴다라고 한 발언 등에 대해선 줄줄이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 정도면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 심판자가 아니라 여당 선수로 뛰는 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처럼 공정해야 할 선거는 집권 여당의 더티 플레이와 불공정한 친여 언론 그리고 편파적인 선거관리위원회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말았고 때문에 야권 후보들은 오차범위박 우세 속에서도 진땀 승부를 펼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선거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 각종 여론조사 결과처럼 야당이 승리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물음의 답은 박영선 후보의 발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선거 막판 지지층에 읍소하며 저와 헤어질 때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간절한 눈빛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린다. 서울시장 선거는
진영 전체의 흥망성쇠가 달렸다. 집에 들어가는 길에 문재인 대통령과 내년 대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등 한껏 감성팔이 발언을 늘어놓았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말처럼 문재인 임기 중 마지막 선거가 될 이번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는 집권 세력의 명운이 걸린 선거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의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주자별로 분열 양상을 보일 것이 자명합니다. 성남 민심은 더욱더 무서운 기세로 당청을 향할 것이며 이대로 가면 내년 대선도 장담할 수 없음에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들이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선거에 죽기 살기로 사활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집권 세력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대역전승을 한다면 상황은 180도 바뀌겠죠.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려옵니다. 좌파 장기 집권의 길이 활짝 열리느냐 아니면 좌파 장기 집권을 일단 막고 재정비할 시간을 버느냐, 이 모든 게 오늘 국민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부디 오늘 저녁 승전보가 날아들길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4.7 재보궐선거는 선거 기간 중 터진 LH 투기 의혹 사태와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이 유권자들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지녔던 유권자들을 자극하면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기름을 부었고 그 결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들이 앞서는 초반 판세가 구축됐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LH 사태와 부동산 민심 때문에 야권의 유리한 판세가 구축된 게 아니라 4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종합적인 국정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이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집권 여당은 서울에서 내곡동 땅 보상 논란, 부산에서는 LCT 투기 논란을 잇따라 제기하며 야당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으로 맞불을 놨죠. 하지만 이 네거티브 전략이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데 효과를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되며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4.7 보궐선거의 관전 포인트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선 가장 최근 이슈인 부동산 민심과 정권 심판론입니다. 우선 여당은 거듭 LH 사태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를 한 바 있죠. 하지만 사과 과정과 그 이후에 LH 사태와 관련해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이 지속적으로 터져나왔고 김상조 정책실장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내로남불 행태 때문에 사과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또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던 LH 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한 수사 진행 상황도 굉장히 더딘 상황이죠. 여기에 확 오른 공시지가도 민심 악화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반면 세금 폭탄의 내로남불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야당은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상황이지만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했나라는 점에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여야 모두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최종 투표율입니다. 우선 여당은 조직표와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점을 끝까지 강조한 반면 야당은 중도층의 표가 움직이고 있다며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당에게 유리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지지층이 강력히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건은 30, 40대보다 더 보수 성향을 보이고 있는 20대와 아직 진보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40대가 얼마나 투표장으로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이낙연 상임 선거대책위원장도 40대들을 향해 우리가 한 표 차이로 이긴다면 여러분 덕분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서울에 있는 자녀분들에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전화 한 통씩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막판 언론에 도배가 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인데 아시다시피 여당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의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의 민심이 바뀌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은 생태탕 공세에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당이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데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거티브에 대한 반감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을 거라는 분석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엔 이른바 김대엽 학습 효과도 한몫했는데 오세훈 후보를 봤다는 증언자의 증언이 너무 허술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에 대한 의혹보다 오히려 공작 의혹이 막판에 더 탄력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지지층들의 표 결집인데요. 이번 선거는 아시다시피 좌파 진영이 정의당, 우파 진영의 우리공화당 없이 치러지는 사실상 여야 간의 1대1 매치입니다. 우파 진영은 그간 선거에서 크고 작은 분열 양상을 보였지만 이번만큼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일종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드높은 상황이죠. 때문에 오세훈 후보 또는 박형준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 좀 있더라도 그 염원 때문에 표가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에게 끝까지 구애를 펼쳤지만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정의당의 호응을 끝끝내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표심이 과연 적극적으로 박영선, 김영춘 후보의 표를 행사할지 그것도 참 미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4.7 보궐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봤는데요. 여러모로 야권이 유리한 상황인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겠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 막판까지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당 박영선 캠프 측의 중대 결심이 과연 뭐냐라는 궁금증이었는데요. 엊그제 그 내막이 밝혀지는 듯 했죠.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에 대한 서울시 의회 차원의 행정감사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인 어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아침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거 하루 전 이른바 중대 결심을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는데 결국 중대 발표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운운했던 중대 발표의 실체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며 박영선 캠프 측과 민주당 차원의 호흡이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마찰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당 지도부에 제안한 2차 중대결심은 국회 국정조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 지도부와 박영선 후보 캠프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오세훈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도부는 파장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원농과 통화에서 캠프와 함께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결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영선 캠프는 당에 단단히 삐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프의 한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할 경우 우리 당 의원들 쪽으로 사태가 번질까 우려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면서 지도부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같이 오세훈 후보에 대한 국정감사 추진이 무산되며 내곡동 의혹을 둘러싼 민주당의 중대결심 카드는 사실상 서울시의회 차원의 행정감사 수준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과 민주당은 같은 색깔의 좌파 정당으로서 선거 때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죠. 하지만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태 책임으로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엔 확실히 선을 긋고 독자적인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한 표가 아쉬운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정의당의 구애 작전을 펼쳤지만 정의당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친한 척해야 하는 박영선 후보의 입장과 친한 척하지 말라는 정의당의 속내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어제 새벽 일명 노회찬 버스로 알려진 6411번 버스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박 후보는 노동 존중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노회찬 버스에 오른 취지를 밝혔지만 누가 봐도 정의당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였습니다.
그러자 정의당이 발끈했습니다. 전날 박영선 후보를 향해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여영국 대표는 이날도 SNS를 통해 노회찬 전 의원 따라하기로 그 민낯을 가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박 후보가 지금 할 일은 본인들의 민낯을 직시하는 것이라고 일러냈습니다. 이도영 정의당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고인을 선거판에 소환하는 것은 멈춰주기 바란다며 오늘 박영선 후보가 지난 동작 보궐선거에서 노회찬 의원을 헌신적으로 도왔다고 말했는데 당시 동작 보궐선거는 정당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단일 후보에 대해 당적으로 책임있게 선거를 치렀던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석 대변인은 마치 개인적으로 헌신적 도움을 준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은 정치적 도의와 책임의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엔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 당시 비례위성 정당을 꼼수로 세워 정의당을 배신한 게 인과응보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시 정의당은 민주당과 협력해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이 선거 막판 이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비례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뒤통수를 세게 맞은 정의당 내에선 2020년 총선을 끝으로 민주당과의 연합은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 바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박영선 후보 측의 관권 선거 또는 선거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어 논란입니다. 미성년자를 유세 차량에 올려 연설을 하게 하거나 사전투표는 지들이 이겼다고 공표하거나 그동안 알려진 것들만 해도 엄청난데 이번에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우리의 세금과 직결된 문제여서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5일 오전 8시 35분경 서울 광진구 세양아파트 부근입니다. 횡단보도 바로 앞쪽에 제네시스 검정색 차량이 잠시 정차되어 있고 박영선 후보 선거운동원 3명이 우물쭈물거리고 서 있다가 차량이 좌측으로 조금 틀어 움직이자 박영선 선거운동원들은 모두 이 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자 이 차량은 호련히 떠납니다. 이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은 서울시 광진구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삼래 광진구 의원의 관용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 차량이 아닌 구에서 제공되는 관용 차량입니다. 관용 차량이나 함은 국민 세금으로 구입해 의원에게 제공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구의회 의장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물품 중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이 박영선 선거운동에 쓰인 셈입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대위는 6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불법 관권 선거 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및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는 공식 선거일이 하루 남은 오늘 민주당의 불법 선거 운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번 보궐선거 기간 동안 정부 여당의 편만 들어주던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선대위는 광진구의 의장의 차량으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을 실어 나르는 장면이 포착되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115조에 의한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구의회 의장의 차량은 관용 차량으로 선거 및 개인 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박삼래 광진구 의장은 상세히 소명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삼래 광진구 의장은 지난해 6월 의장으로 선출되기 전 구의회 의원들에게 풍기 수삼을 돌렸다가 청탁금지법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이경호 광진구의회 의원은 선물 받은 풍기 수삼을 돌려보내며 의장으로 뽑아달라는 뇌물이 아니었냐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저는 분명 풍기 수삼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선물을 주셨는지 혹시 2020년 후반기 광진구의회 의장 출마와 관련이 있는지 왜 의원님이 다른 의원님들과 의회 공무원까지 선물을 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경호 미래통합당 광진구의회 의원은 법이 어떠하든 무조건 당선되고 선출되려는 일부 의원님들 이제는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며 본인들이 의무적이나 양심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민주주의의 주민 대회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냐며 박삼래에게 따져 물었으나 박삼래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의원들에게 풍기수삼을 돌린 박삼례는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박삼례 광진구의회 의장, 이 인물이 박영선 캠프 선거운동원들을 실어 나름으로써 앞으로 또 박영선 측에게 어떤 혜택을 받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보도하면서 검찰의 수사 내용을 기사화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께서 갑자기 발끈하며 한마디 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에게 전화라도 받은 것인지 한 소리 들은 건 아닌지 그 부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범계는 6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이 연이어 보도된 것을 지적하면서 7일 보궐선거와 관련 있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묵과할 수 없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간부들 일체 선거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의심받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이렇게 버젓이 특정하게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된다는 것은 과연 우리 검찰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검찰에 대한 검찰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박범계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정 사건 관련 피의 사실 공표로 볼만한 보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이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바른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이란 측면에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상대로 보도 경위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는 또 수사와 재보궐선거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과관계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보는 입으로 보궐선거와 관련 있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말을 해놓고 기자가 대체 선거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보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거냐고 물으니까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라네요. 법무부 장관 그 자리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박범계 개인적인 느낌으로 일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요즘 같은 선거 때만큼은 모든 언론 매체가 여권에 불리한 보도를 해주지 않길 바라는 그 마음을 알겠는데 보도를 대놓고 문제 삼으면서 검찰까지 압박하고 싶으면 장관직 내려놓고 그냥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으리나 하셔야죠. 본인 스스로 버젓이 법무부 장관이기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니 무슨 말이 더 이상 필요하겠냐마는 최소한의 중립은 지키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중립을 절대로 지키지 않는 또 한 명의 좌파 고위직 공무원이 있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조국 정경실 부부의 딸 조민의 입시 비리 의혹에 따른 한영외고 학교 생활기록부 수정 문제와 관련해 4.7 보궐선거 후에 말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민 이슈로 인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 불리할까 노심초사하는 조희연의 모습, 정말 나라가 뭐 같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6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민의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수정에 대해 어떤 방침을 갖고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그러면서 선거 이후 검토해서 방침을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조민 엄마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조민의 대학교 입학 스펙 7가지가 모두 허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부산대학교뿐만 아니라 해당 스펙이 기재된 한영외국 생활기록부도 삭제하거나 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조희연의 서울시 교육청은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민의 생활기록부에서 가짜 스펙을 삭제해야 하는 이 당연한 일이 보궐선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 다음날 바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지 10개월 만인데요. 김 위원장은 그간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그만둘 것이라고 거듭 밝혀온 바 있습니다. 선거 이후 김 위원장이 직을 내려놓을 경우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해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제에 따라 조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역을 맡아 당을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집단 지도체제 도입 여부는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육부 요인과 국회의원, 판사와 검사, 그리고 상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것이 설립 목적입니다. 자, 때문에 조사 절차와 내용에 있어 어느 수사기관보다 엄격하고 공정해야 하죠. 하지만 출범 석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금 금지 및 수사무마 외압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친여 성향 검사들을 과도하게 배려하고 비호하고 있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면담 조사를 한 날 정부 과천청사의 밖에서 이성윤 지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에 태워 공수처로 에스코트했다는 황제 조사 논란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죠. 이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공수처가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할 당시 정식 조사실이 아닌 회의실에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강수청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검은 김진욱 처장과 이성윤 지검장의 면담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며 공수처에 관련 CCTV 영상 일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지검장이 청사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면담이 끝난 후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담긴 영상만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당시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임모 수사관 등이 모두 동석했다는 공수처 측의 해명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공수처와 검찰 간 CCTV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할 당시 정식 조사실이 아닌 회의실에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성윤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때문에 김 처장은 당시 이 지검장을 70분간 면담하면서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고 회의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김 처장과 이 지검장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서의 조사는 개방형 조사실에서 모든 과정을 영상 녹화 방식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 지검장 면담 때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북한이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은 사실 예견돼 왔었는데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탐색전이 끝나지 않은 데다가 임기 1년을 남겨둔 문재인 정부에 별로 기댈 게 없는 상황에서 국제무대의 모습을 드러낼 동기부여가 현저히 적었기 때문입니다. 또 국제사회의 자신들이 정상국가임을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북한 입장에선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국인 관객을 안 받고 올림픽 때 방문하는 정상들을 비롯한 강요들의 숫자마저 제한하는 마당에 이렇게 축소된 올림픽에 참석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목을 메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왔었죠. 지난달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은 올해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남은 임기 1년 내에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발 훈풍을 기대했던 문재인 정권의 희망은 말끔히 사라졌고 이 같은 북한의 외면은 문재인의 또 다른 레임덕의 이유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식품의약국 안전처가 중국의 자국 내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식약처의 현지 조사 협조 요청 등을 1년 넘게 무시했다라는 뉴데일리 보도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면서 네티즌들은 적반하장식 태도라며 큰 분노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뉴데일리는 지난달 23일자에 중국 알몬김치 식약처 현지 조사 요청 1년간 무시, 문재인 정부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들여왔다라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완전한 허위라며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일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발언을 뉴델리가 후속 보도하자 하루 만인 지난 2일 식약처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중국 알몸김치 보도를 허위 보도로 둔갑시키고 싶었지만 뉴델리가 더욱 구체적인 추가 보도를 이어나가자 꼬리를 쓱 내린 것입니다. 식약처는 속국 발언이 식약처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강력한 공직자 자세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속국 발언을 한 관련자 징계 등 구체적인 수속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비판성 글이 쇄도했습니다. 한 작성자는 비판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굴욕 외교라는 언론 보도에 적반하장 식약처는 언론중재위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며 분노했고, 식약처 관계자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자신이 녹봉을 받고 있는 국가, 대한민국 국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자신의 상국인 중국을 겁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른 시민들도 식약처의 행태에 격분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강모 씨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속국 발언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며, 더구나 지난 1년간 중국으로부터 답신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는 국회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식약처가 굴욕적 외교를 한 것이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강 씨는 그 와중에 속국 관련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한 이유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 같아서였다고 한다며 식약처의 모순된 발언과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한 고위 관계자가 영국에서 개발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이 혈전 부작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더욱이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후 혈전 부작용 사례 보고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지 시각으로 6일 AFP 통신에 따르면 유럽의약품청 백신 책임자인 마르코 케발레르는 이탈리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혈액 응고 현상이 백신과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신의 어떠한 성분이 이러한 반응을 일으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케발레르는 조만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부작용 사이의 연결고리가 유럽의약품청에 의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영국 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후 혈전 부작용을 보인 사례는 모두 30건으로 이 가운데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31건의 혈전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 중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6건의 혈전 부작용이 보고됐고 이 중 4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받은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김정숙 부부는 아직 멀쩡한 상태여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의약품청 백신 책임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부작용과 관련 있다고 확실히 못 박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계속해서 밀어붙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6일 종합뉴스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양선보님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김영환 전 의원 고백에 진실을 느낍니다. 김영환 전 의원을 흉내낸 놈들의 위선에 얼마나 가슴에 울림이 있었으면 특혜를 포기했을까. 위선자들은 위선을 벗고 고백하기를 바란다. 김영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 민주화운동 증서와 명패를 반납한다고 밝히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죠. 반납의 이유는 동지들 위선에 분노를 느낀다 였는데요. 양선보님께서 이 소식에 대해 느낀 점을 적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CTV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4.15 총선 때 이근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사전투표 의석수를 정확히 예측하면서 보정값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선거의 보정값이 왜 필요한가? 선거 조작을 한 게 아니라면 절대 선거에서 있을 수 없는 말이다. 4.7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개표하기도 전에 이겼다고 발언하는 것은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선거 조작을 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현재 사전투표를 조작하려는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단 조작에 앞서 선관위의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부터가 의심을 사고 있죠.
만약 그들이 이번에도 조작을 준비하고 있다면 부디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양선무님과 시티보이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4월 7일 수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